어느 상권이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기본 이상 주변에 있는 매장 그 어디가 됐건 간에 경쟁에서 이길 자신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내음이라는 솥밥 전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용 대표라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점심시간 때 손님들이 엄청 많으시던데 네네. 혹시 지금 마곡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고 계신가요? 요일마다 약간 좀 차이는 좀 있지만 지금 꾸준하게 일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0에서 한 350 사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수는 20평이 채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20평이 안 되는 매장에서 네. 이게 그 정도 매출이 나오려면은 객 단가도 높아야 될 것 같고 네. 회전율도 꽤 돼야 될 것 같은데 몇 회전 정도 보통 하루에? 점심 때는 보통 아무리 안 되더라도 물론 기상 상황에 따라 이게 로드 매장이다 보니까 약간 좀 차이는 좀 있는데 3, 4회전 이상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반 정도가 되게 되면은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웨이팅으로 바로 넘어가서 밖에 테이블링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네. 매출이 배달 매출 포함인가요? 배달 매출이 포함이기는 하지만 배달 지금 포지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배달로 한 2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 원 전후 정도로 오고는 있는데 따로 배달 관련해 가지고 광고나 뭐 리뷰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네. 네.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네. 이 솥밥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네.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네. 이 솥밥 브랜드 손내음을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그런 기획 의도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처음 이렇게 식당 사업에 뛰어든 거는 2018년도에 직화한상이라는 브랜드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메뉴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직화한상 프리미엄 버전으로 솥밥 버전을 한 5년 전부터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식자재 원가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김밥 천국을 갔었을 때 비빔밥이 예를 들어서 6,000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똑같은 식자재를 쓴 돌솥 비빔밥은 7,000원, 8,000원 한단 말이에요. 식자재 원가는 동일한데 돌솥에 담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 20, 30%를 더 받는 거가 고객분들은 이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창안을 해가지고 비슷한 수준의 식자재를 쓰더라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플레이팅을 조금 더 고급 식자재를 하게 되면은 더 객단가를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소형 평수에서도 높은 매출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지금의 손내음의 메뉴 구성과 이 컨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원래 한식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네. 솥밥이라는 아이템의 이제 재발견을 한번 하시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직영점은 계속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모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랑 정말 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인건비는 오르지, 식자재비는 더 많이 오르지, 최근에 전쟁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도 안 되게도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저도 한 끝에 그러면은 이미 오른 식자재는 사실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른 플레이팅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식자재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객단가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를 도전을 한번 해봤었는데 다행히 몇 번의 시행착오는 좀 있었었지만 지금의 완성된 손내음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단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네. 어떤 음식이나 플레이팅이라고만 얘기를 주셨지만 네. 사실 이 매장의 어떤 브랜딩이라든지 네. 이런 인테리어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도 네.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셨다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 저는 학교 자체도 호텔 조리과를 나왔고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식이라는 카테고리를 생각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누군가가 저에게 뭐 중국집 가자. 그럼 당연히 가서 뭐 짜장면에 짬뽕에도 맛있게 먹겠죠.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자. 그 다음날 또 가자. 하게 되면은 아마 수요일 정도에는 부담스러워서 좀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김치찌개나 제육볶음 이런 부분들은 일주일 내내 먹더라도 계속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식을 선택해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많이 찾아야지 많이 팔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식을 선택을 했었었고, 그럼 더더욱 더 한식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지금 보시는 이런 너와라든가 바닥에 돌로 되어 있는 타일이라든가 벽면에 프레임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프레임 액자가 아니라 쌀 마대자루로 만든 이런 프레임 액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손내음 마곡 직영점 말고 네. 4개에서 5개 정도의 매장이 또 가맹점으로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네네. 이 가맹점주님들께서도 사실 뭐 손내음만 알아보고 차리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당연하죠. 어떤 그런 정보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편이시죠? 사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따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 광고를 하지 않고 결국에 예비 창업자분들도 다 맛을 보고 오시더라고요. 이미 타 브랜드 상담까지 받고 오셨던 예비 창업자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브랜드 파워도 약하고 아직까지 비비안이 손내음을 너무 감사하게 선택해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경쟁업체들도 있지만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경쟁업체들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저는 메뉴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손내음이 타 경쟁사보다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큰 회사 입장에서의 더 큰 장점은 제 그 법인명이 유캔FC인데 유캔FC의 제일 큰 장점은 대표인 제가 직접 메뉴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조직보다도 빠르고, 그리고 조금 트렌디한 메뉴가 제가 판단했을 때 같이 좀 공유가 된다라면은 저는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들을 손내음에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 하나하나도 신경을 정말로 많이 썼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 맛이겠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하나하나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제가 광고비를 전혀 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비 창업자분들이 좀 찾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네. 플랫폼에서 마케팅 광고를 일절 하고 있지 않나요? 창업 광고를 위한 그런 광고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매장 광고 정도만. 네네. 이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는요. 네. 그러면 주로 이제 네. 손님으로 오셨다가 네. 창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으시겠네요. 상담까지는 진행은 됐었는데 이제 곧 하실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 뭐 날이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네. 또 뭐 빠르게 서두른다고 무조건 되고 이런 건 네네네.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메뉴 얘기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사실 되게 괜찮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한 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대표자분께서 직접 R&D를 하시는 경우는 많이는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직접 하시고 계시다는 거에 저는 엄청 놀랐고,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솥밥 네. 메뉴들이 몇 개 정도 운용이 되고 있는 거죠? 20개 가까이 됩니다. 솥밥으로 20개 메뉴. 네네네. 사이드까지 하면 조금 더 더 많죠. 많아지겠네요. 그리고 우리 마곡 직영점의 제일 큰 또 로드 매장이다 보니까 제일 큰 장점은 술 안주류까지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단순히 소주 맥주가 아니라 전통주 라인업까지도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객단가는 더더욱 높아지겠죠. 우리 매장 내에서 작은 매장이지만 약간 좀 프라이빗한 이렇게 파티션이 있는 테이블도 4개나 제가 세팅을 해놨던 이유도 간단하게 뭐 전통주에 소꼬리 뼈찜에 전통주 한 잔 이런 식으로 드실 수 있게끔 그런 공간 활용들을 잘 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네. 단순 식사를 넘어서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그 주류 판매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가맹점주님들이 쉽게 그렇죠. 하실 수 네. 있게끔. 상권에 따라서 술이 조금 판매가 될 수 있다라고 치면은 소주를 10,000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서상. 하지만 전통주라든가 뭐 청주, 약주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20,000원 받아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객단가를 어떻게 하게든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안주류 같은 경우에도 흔히 먹는 그런 안주류보다는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안주, 해물장이라든가 소꼬리뼈찜 이런 부분들로 술 안주류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네. 여기 매장이 주문을 받을 때 이 네. 태블릿 오더 시스템을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메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술안주로 많이 나가는 메뉴라든지 네. 아니면 일반 식사로 뭐 남성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메뉴 이런 것들을 한번 브리핑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그 가맹점, 직영점 이거는 거의 공통됐는데 아, 네네. 손님의 그 남성 여성으로만 만약에 따진다고 치면은 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어느 때는 정말로 여기에 직원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여성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날도 있다고? 네네네네. 그 정도로 여성 비율이, 물론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 네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여성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여기 주문 시스템을 보시면은, 네네. 요것도 가맹점과 직영점이 거의 동일한데, 제일 잘 나가는 거는 스테이크 솥밥이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네. 여기서 제가 또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주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단순히 이 메뉴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바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또 바로 객단가가 올라갑니다. 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곱창을 추가할 거야, 뭐 새우장을 추가할 거야. 그러면은 스테이크만 시켰었지만 결국에는 금액으로 따져버리게 되면은 24,000원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좀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잘 나가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스테이크 솥밥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은 고기 자체를 좀 안 드시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의외로 또 가지 솥밥도 상당히 잘 나갑니다. 가지 솥밥이요? 네네. 우리 지금 매장에서 한 그 특제 소스로 지금 볶음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갈 때는 가지 하루에 한 박스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예상치 못하게 또 많이 나가는. 네네네. 그리고 보시다 이렇게 다양한 솥밥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신메뉴 냈던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술 안주류들까지도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소꼬리 뼈찜 네네. 메뉴네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이거를 나갈 때 여기에 소면까지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6시 이후 이렇게 소주 한 잔, 전통주 한 잔 생각나시는 고객분들은 정말로 잘 찾으십니다. 네. 아니 지금 그 대표님께서 직접 R&D를 하신다는 게 너무 신뢰가 가는 게 네. 메뉴들도 뭐 어떤 자기 복제성 메뉴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네네. 좀 새로운 형태로 맞습니다. 마라 삼겹 솥밥, 네. 새우장 솥밥 이런 식으로 되어 네네네. 있거든요. 장어라든가 이런 네네. 부분들, 특히 뭐 해물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닭이라고 하게 되면 다들 대부분 그 강정에 들어가는 정육이라고 하거든요. 닭 허벅지 살을 위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한 부위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변화를 주고자 닭 목살로만 또 이렇게 또 치메뉴를 냈습니다. 네, 적절한 껍질과 적절한 근육과 적절한 지방층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제 이런 메뉴들에 대한 연구는 네. 뭐 사실상 거의 매일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과제 중에 하나겠네요. 대표님 맞아요. 입장에서는. 이번에 최근에 한 1, 2주 전에 신메뉴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살짝 좀 쉬었다가 또 다른 이제 또 메뉴 R&D를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확실히 메뉴 구성이 너무 다채롭고 어떤 좀 신경 써서 만들어진 메뉴 구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네요. 맞아요. 메뉴 구성을 함에 있어서도 아예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메뉴, 그 다음에 육고기 위주, 해산물 위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매장 내에서도 카테고리를 좀 다 나눠놨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 중에 손님들 중에 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우선은 분위기도 한몫을 했을 것 같고요. 네네. 첫 번째는 당연히 맛이겠죠. 그 다음에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는 거니까. 왜냐하면 계속 매장 매출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은 결국에는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좀 아기자기하게 플레이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객분들께서는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 뭐 외식업 창업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분들께는 우리 손내음이라는 브랜드를 좀 추천한다. 이런 어떤 타겟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전업주부분들한테 네. 뭐 적합하다라든지. 네. 제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풀 오토 매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치면은 신경 써서 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주고자 제가 지금 준비하고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 부분들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조리,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는 조리, 이런 식으로 계속 메인 식자재를 계속해서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좀 초보이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준비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꼭 누군가가 좋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있는 점주님들을 보게 되면은 20대 남성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50대 여성분도 계십니다. 40대 여성분도 계시고요. 상당히 좀 다채로운 분들이 의지만 있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남성 점주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자기 라면도 못 끓인다고. 근데 지금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해나가고 계십니다. 나름대로 쉽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정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의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식자재를 간소화한다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손질이 된 상태로 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 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음식을 해보신 분들은 정말로 잘 아는데 야채를 자르는 것과 고기를 자르는 것, 이 두 가지를 자르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고기 자르기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손질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다 완벽하게 패킹되어 있는 상태로 납품을 지금은 거의 99% 가까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매장에서 간단하게 야채 손질 정도만 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네. 아,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 재료에 대한 간소화나 네. 이런 부분들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이제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결국에는 재료의 간소화가 결국에는 인건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저는 직영점만 거의 수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기껏 잘 오랫동안 몇 년 가르쳐가지고 누구보다도 완벽한 조리사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또 예를 들어서 퇴사를 했다라고 치게 되면은 그 공백을 메꾸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채 손질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부분들만 하고 소스라든가 아니면은 메인 원물 같은 것들은 그냥 뜯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저는 빨리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지금은 그 마무리 단계까지 다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좁은 평소의 매장에서도 매출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매장에서 높은 매출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메뉴가 다양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고객분들이 선택지가 넓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하나 다 솥밥에다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위에 고명이 올라간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또 매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손내음 마곡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오피스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오피스 상권 외에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주거 상권이라든지 네네. 혹은 특수 상권에 입점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상권들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상권 분석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다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손내음 광화문점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오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매출이 정말 드라마틱한 매출이 나왔거든요. 사실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마곡 직영점도 이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마곡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상권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또 주말 상권도 되더라고요.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마곡으로 오고서 여기 또 식물원도 너무나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곡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워낙 그 아파트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1최고 매출은 토요일 날 나왔었습니다. 우리 매장은요. 오히려 오피스 상권이지만 토요일 날 나왔었습니다. 토요일 날 최고 네네. 매출이.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 하루에 이 작은 매장에서 450만 원 판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웨이팅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평일이 아니라 주말이더라고요. 그 느낌은 뭐였냐면은 여기에서 결국에는 주말에는 좀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더욱더 메뉴 맛이라든가 플레이팅에 더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와, 450만 원이면 정말 엄청난 매출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네네네. 제가 해보니까 오피스 상권에는 이런 류의 우리 손내음 같은 스타일의 메뉴는 반드시 먹힌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주거 상권에도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광명 우리 가맹점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약간 오피스 색깔이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 워낙 그 아파트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 자녀를 둔 그런 여성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낮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만 매장만 홍보가 된다라면은 우리 매장의 손내음이 여기에 있어야만 알려지게 되면은 어느 상권이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기본 이상 주변에 있는 매장 그 어디가 됐건 간에 경쟁에서 이길 자신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저희가 흔히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하면은 네. 양식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한식 기반의 패밀리 레스토랑성 어떤 브랜딩도 조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네. 나만의 상차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고객분들에게 또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이 거의 다 끝났는데 네. 요 태블릿이나 웨이팅 시스템 이번에 처음 도입을 해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일 큰 고민이 계속 올라가는 그 원자재 그 비용이었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고민이었던 게 인건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문 시스템을 딱 적용을 하고 나서 홀 인력이 한 명이 줄어드는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한 개를 주문했었을 때 만약에 직원분이 주문을 받게 되면은 이런 옵션이 있어요라고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객단가 상승으로 저는 이어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매장에서보다 금액은 똑같은데 오히려 객단가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 네. 이 손대음이라는 브랜드의 2024년의 계획 같은 것이 좀 있으실까요? 뭐 많은 매장을 내는 것보다 폐점 없이 점주님들이 현재 계신 점주는 당연한 거고, 올해 오픈하신 모든 점주님들이 그 기대 이상의 수익이 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메뉴라든가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위해서 올해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